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디, 러브버그, 붉은 등 5단 털파리는 입충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있는 영상 아닙니다. 그냥 제 얼굴이에요. 예, 조만간 소다팝 챌린지 영상 찍겠습니다. 러브버그 머리 아닙니다. 러브버그 컬러 아니고요. 로맨스 머리 색깔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K-팝 데모 헌터즈 좀 많이 핫하길래 노 저으려고 머리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좀 희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라미 1000만 조회수 영상 보유자. 이거 진짜 얼마 없거든요. 채널에 1000만 조회수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적은데 1000만 조회수 보유자. 심지어 리액션 영상 아님. 이게 진짜 대박인 케이스. 순수하게 내수용 한국인들만 보는 쇼츠에서 1000만 나온 거는 좀 진짜 약간 뜻깊은 일이 아닌가. 예, 되게 감사한 일이죠. 롱폼도 굉장히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근데 이제 이번에 임급동의 스티형 영상 이거 러브버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소식 듣고 아 이거 스티형 임급동 갔구나 한번 볼까 하고 임급동 들어갔는데 아니 이 새끼 뭐임? 인기 급상승 쇼츠 3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흐름이 괜찮다. 그에 반해 유희양 채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버가 요즘에 핫하잖아요. 러브버가 너무 핫한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상에 그래서 익충인 이유 왜 안 알려주나요? 너무 힘들어서 못 말했어.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 지금 굴 안 치고 지금 아직도 여기 종아리가 뒤지게 아파 진짜. 계양산 존나 힘들던데? 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여기 종아리가 아직도 아파요. 요즘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저도 라멘 먹으면서 코피 흘리고 이러니까 저도 약간 위험성을 느껴서 50 넘어서 죽고 싶거든요. 웅성님이나 공혁준 이런 사람들은 50 전에 죽겠지만 전 50 넘어서 죽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웅성님 장례식장 때 이제 이벤트 라멘 할 예정이거든요. 하쿠텐 사장님이 육개장 이에케 해준다 했어가지고 육개장 이에케 먹으려면 전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돼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육개장 이에케 꼭 먹어봐야 돼가지고 뭐 그래서 계양산 너무 빡셌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러브버그 익충 뭐 이런 얘기랑 뭐 여러가지 얘기 못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러브버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디, 러브버그, 붉은 등 5단 털파리는 익충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러브버그 익충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러브버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개잘하겠습니까? 아니야. 나 갑충 좋아해. 그래서 저는 러브버그가 핫해져가지고 공부를 존나 했어요. 러브버그에 대해서. 러브버그에 대해서 존나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도와준 선생님 중에서는 이제 갈로아 선생님도 있죠. 그래서 갈로아 선생님이 작년에 만든 만화가 있습니다. 이거도 러브버그임? 비비오다. 비비오? 모르나? 그거잖아. 털파리과가 이제 비비온이 되니까 러브버그랑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뭔데? 모르나? 그러니까 러브버그의 천적 같은 거다. 러브버그가 속하는 과가 털파리과, 비비온 2대. 그 털파리과의 모식 속이 비비오다. 러브버그의 속 플레키아와는 다르게 앞다리 종아리 마디 끝에 가시가 있어서 구분되지.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앞다리가 다릅니다, 저렇게. 이게 그니까 실제로 곤충 동정할 때 뭐에 따라 다르냐? 더듬이 마디의 개수, 종아리의 가시 유무, 부절의 마디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막 달라져요. 꽤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비비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다. 속수준 동정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 그래서 무슨 벌레임? 비비오. 결국에 저거는 어떤 종인지까지 동정하는 거 힘들고 비비오 속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러브버그랑 한국의 붉은 둥근 털파리랑 이런 것들이랑 유전학적으로 꽤나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해요? 전문가 박사님들이 전부 다 러브버그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라미님,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 나오는 붉은 둥 우단 털파리를 러브버그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니, 이미 러브버그가 됐어. 완전 진지충으로 들어가면 러브버그가 아닌데, 이거는 미국도 계양산 정상 꼬라지 본 다음에 러브버그라고 해주는 게 맞아, 이거는. 상표의 보통 명사와 저게 맞아요. 데일리랜드 같은 거야. 굳이 엄밀하게 막 러브버그는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따질 그런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얘네들은 익충이냐 해충이냐 이거 먼저 그냥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할게요. 러브버그는 습하고 약간 좀 썩은 토양 그런 곳에다가 알을 300에서 500개를 낳는다고 해요. 그 산이나 숲 같은 데에서 이제 막 낙엽 쌓여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유충들이 나와서 유충들이 먹는 성분들이 보통 이제 부식토랑 낙엽 같은 거를 먹는 거야. 분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역할만 보면 익충이 맞아요. 그리고 성충이 된다. 성충도 이제 그런 걸 먹나요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성충은 꽃들의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매개체가 됩니다. 유충이든 성충이든 하는 역할은 그냥 익충이야. 이거는 그냥 팩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익충의 충을 가르는 거는요, 사람에게 이롭냐 해롭냐의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익충의 충은 여러분들 종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목, 노린재목 이런 거는 생물학
철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잖아. 이충해충은요 그딴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영화 안에서의 선역 악역 같은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곤충, 아니 곤충도 아니에요. 어떤 생물이든 러브버그 지금 적고라지처럼 대발생을 하면 모든 게 다 해로워요. 그냥 어떤 새끼든 러브버그가 익충이냐 해충이냐를 떠나서 뭐가 됐든 저렇게 대발생하면 다 해로워요, 인간한테. 여러분들 막말로요, 비둘기 그렇게 솔직히 해롭나요? 이게 비둘기도 많아지니까 우리가 막 극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익충이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 좀 이거는 유도리 있게 보는 관점이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지금 러브버그의 포지션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찐 러브버그가 미국에서는 해충이에요. 여러분, 곤충들은 밝은데 빛나는데 그런데 막 다다닥 붙잖아. 미국의 러브버그는 너무 많아지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많아지니까 가로등을 가렸대요. 가로등에 닥닥 붙어가지고 빛이 약해졌대. 그런 거는 좀 너무 큰 이슈죠. 미국 러브버그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차량 배기가스를 좀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붉은 등보다 털파리, 한국의 러브버그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성분이 부식토에서 나오는 땅 썩을 때 나오는 그런 성분이랑 굉장히 유사하대요. 제가 그 공부했던 바로는 그 질소 성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오해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러브버그들은 어땠었냐,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걔네들 딴에서는 와, 알맞기 너무 최적의 공간 하면서 거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차량 그 배기가스 안에서 러브버그에 다 죽어버리면서 그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눌러붙고 해가지고 차량에 그 결함이 생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혐오의 대상이 돼버린 느낌인데, 붉은 등구나 털팔이던 미국에 있는 러브버거든 이 산성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 그러면 해충이라고 할 때 내장이 산성이라서 막 녹고 막 부식하고 그런다고 하잖아.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내장이 산성은 아니더라고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의 생존 방식, 내장이 산성이다 이런 게 아니야.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든 그렇게 떼거지로 죽고 뭐든 그렇게 죽어서 늘러붙어 있으면 부식하면 산성이 되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많아서 이게 그냥 결국에 죽은 내장이 튀어나오고 이게 공기중에 접촉해가지고 반응을 해서 산성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식자들이 먹었을 때 산성 때문에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오피셜로 아니라 하더라고요. 내장이 처음부터 산성인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해할 거, 왜 안 먹냐? 그 이유가 뭐냐면 외래종에 들어오잖아요? 뭐든 안 먹어요. 이거는 자연에서도 원래 그래요. 그래서 러브버그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번식할 때까지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먹이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 순수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급식을 먹는데 밥떡, 제육볶음떡, 깍두기떡, 옆에 근데 이런 색깔의 불가사리 무침 같은 게 있어. 먹을 거야? 똑같아. 그냥 모든 생물 다 똑같아. 새들 입장에서 처음 이걸 발견해서 등 색깔도 뻘겋고 독 있는 것 마냥 꼬랑지 붙어있고 이거 먹고 싶어? 그래서 안 먹었다. 포식자들이 먹이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는 그래서 초반에는 먹이 대상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그 러브버그를 먹잇감으로 인식해서 새들은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상, 참새가 러브버그를 먹이 대상으로 인식했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야, 원래도 먹었어. 원래도 먹긴 했어. 근데 왜 덜 먹냐? 맛이 없대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생물이든 선호하는 먹이랑 비선호 먹이가 있어요. 근데 비선호 먹이도 먹긴 하는데 선호 먹이가 있으면 굳이 비선호 먹이를 안 먹는 거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같은 돼지고기야. 같은 돼지고기인데 여긴 제육볶음이고 여기는 순댓국에 넣어서 막 털 나 있어. 먹고 싶어? 안 먹지. 근데 급식 시간에 일진들이 새치기하고 내가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제육볶음 없어. 배고파. 어떻게? 그냥 그거라도 먹어야죠. 털 뽑고 먹어야지. 러브버그를 먹는 참새를 발견했다면 그 참새는 가여운 겁니다. 그냥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런. 그 나방 중에 털 적은 나방들이 그 선호 먹이 중 하나예요. 털 많은 나방은 별로 안 좋아해. 잔가시 많은 생선이야. 털 적은 나방은 가시가 잘 없고 빵이 이만 생선인 거지. 새들 입장에서도 점심 식사 티어표가 있다고. 러브버그는 한 D티어야. 근데 그거 먹고 있는 거면 그건 걔는 아쉬운 거야. 그냥 못 찾은 거야. 러브버그를 왜 이렇게 안 먹나요, 카라미님? 선호 먹이가 아닙니다. 근데 왜 먹는데 왜 안 주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린내 나는 털 달려있는 돼지 수유 이만큼 있다고 우리가 그거 굳이 먹어? 굳이 안 먹잖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육볶음의 양은 그대로야. 그냥 급식이 250kg가 된 거야. 제육볶음 항상 똑같이 20kg씩 있는데 옆에 털 달린 돼지 수육이 230kg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먹을 거야? 230kg 있다고? 제육볶음 먹지. 먹어도 안 주는 거예요. 먹긴 하는데 수율이 없어. 이거 그냥 뼈치킨이야, 뼈치킨. 그래서 러브버그 비선호 먹이원이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러브버그 왜 이렇게 많이 대량 발생했는데
방역을 안 하나요? 한국에서 이 러브버그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능한 게 아니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살충제에 안 죽는다는 게 아니야. 이거 오해를 하지 마. 살충제에 죽는 역치가 높아요.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기 잡는 걸로 바퀴벌레 뿌리면 바퀴벌레 그냥 맞고 도망가잖아. 그냥 어떤 곤충이든 그 살충제에 대한 역치라는 게 있는데 그 역치가 기본적으로 털파리들은 그 살충제 성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그 산이나 그런 데 많이 있잖아. 화학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옆에 있던 비실비실한 애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 연대 책임. 반에 말썽꾸러기 4명이 있어. 얘네들이 너무 조절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 반 전부에 체벌이랍시고 투명의자를 시킨 거야. 투명의자. 떠들었던 애들은 하체가 좋아. 제이 커틀러야. 베테사득은 분리도가 말이 안 돼. 근데 옆에서 떠든 새끼들 때문에 투명의자 하고 있는 게 카랄이야. 그날 카라미치 못 가요. 살충제 뿌려서 방역하는 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털파리가 죽을 만큼의 그런 파워에 살충제를 뿌리면 애꿎은 다른 곤충들이 작살나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그러면 그 살충제를 뿌려서 특정 곤충의 개체수가 급감한다? 그럼 이게 먹이 사슬이랑 이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망가질 수가 있다고. 내년에 더 지랄 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그 지랄 하면 당장 러버가 없어도 내년 생태계가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방어하기 힘듭니다. 크라미님 그러면 러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다려라. 근데 이게 팩트예요. 씨발 기다리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쏟아진 물 담으려 하면 안 돼. 그냥 올해 게 맞고요. 그냥 이거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냥 왜냐면 얘네 수명이 짧아. 어떤 곤충이든 성충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보통 날벌레들은. 지금부터 한 1, 2주 뒤면 거의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미 했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에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냥 내년에 나올 새끼들을 싹을 밟아야 되는 게 베스트고 올해는 이미 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붉은둥근 털파리가 한국에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안 다루겠습니다. 이제 제일 유력한 거는 이제 그 인천이 발생지기 때문에 그 중국 칭다오와 이제 무역하는 도중에 붙어있던 붉은둥근 털파리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게 약간 유력하긴 해요. 유전자 일치율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왔는데 서식할 수 있는 기후조차도 한국이 굉장히 적합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비 많이 안 왔죠. 그게 또 러버그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 특히 개지랄 난 게 그런 기후 때문에 또 대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또 이제 얘기할게. 얘네들은 왜 그렇게 교미를 하면서 날아다니나요? 생존 방식이에요. NPC처럼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얘네들 목표는 본인의 유전자가 이어지는 것. 이게 그냥 입력되는 NPC예요 코딩이. 그래서 어떤 곤충이든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러브버그는 어떤 방식을 취한 거냐? 생식기 자체가 갈고리 형태예요. 교미를 하면 그 갈고리 형태의 생식기로 암컷에 그냥 딱 붙어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놈 정자 안 들어가게. 거의 사실상 암컷이 움직이는데 수컷이 그냥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며칠 뒤에 죽은 다음에 암컷은 그 수컷이 죽으면 그때쯤 알 낳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이 암컷을 그렇게 고정을 해서 날아다닙니다. 테토냐 애견남 같은 거죠 실제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러브버그 근본적으로 익충이나 뭐든 그렇게 개처 많아버리면 해충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충 해충에 목숨 걸지 말어. 그냥 이거 상대적인 거야. 막말로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뉴트리아? 식용으로 들어왔어요. 많아졌어? 죽여야 돼. 생태의 교란종이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러브버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막 열불 내지 마시고요. 올해는 쩔수야. 내년에 안 나오는 그 대비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올해는 해충이고요. 만약에 러브버그 개체수가 엄청 줄어든다. 그러면 얘네 그냥 그땐 또 익충인 거지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러브버그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멜리스 하겠습니다. 네.